안녕하세요, 주현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질문이 진짜 많았던 한 번에 고득점까지 맞을 수 있게 공부 계획을 잡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노베이스라도 가능하니까 한번 좀 들어보시고 이에 맞춰서 공부하신다면은 여러분 점수가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본인의 공부 스타일에 맞게 적용하셔서 꼭 점수로 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공기업에서도 토익 점수가 되게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토익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아요. 600점대, 700점대이신 분들이 지금 특히 조금 더 공부를 해서 800을 넘길까 아니면 850을 넘길까 라고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봤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기업을 준비하신다면 최소 800점을 넘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기업들을 보면은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950을 넘겨도 좀 약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견이 좀 많은 것 같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800점 넘겼을 때 또는 조금 더 높인다면은 850점을 넘겼을 때 진짜 웬만한 데는 다 서류를 다 통과할 수 있는 점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토익을 최소 800점 이상은 받는 게 목표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산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도 토익 점수에 따라서 가산점이 부여되더라고요. 900점부터 990점까지는 가산점 만점을 주고 그 나머지부터는 점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분배해서 가산점을 주더라고요. 분명히 토익을 하면은 좋은 게 더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뭔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기간인 것 같아요. 스스로 독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약간 절호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약간 주어졌다면은 한 번쯤 올인해서 토익 점수를 올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보고 오시죠. 일단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절대 문제집 양으로 여러분의 점수를 판단하지 마세요. 문제집을 10권, 20권 풀어서 내 점수가 올랐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많다 라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를 하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토익은 단기간에 끝내셔야 됩니다. 제가 바라보는 기간은 최대 4달인 것 같고요. 그보다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도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영어적인 능력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부 방법만 수정을 한다면은 더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보다 합리적이고 빠르게 안정권인 점수를 받는데 시간을 좀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기간은 되도록 짧게, 문제집 권수는 최대한 작게 해서 시험을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부를 많이 하면은 되게 지루하잖아요. 저도 공부할 때 지루함을 많이 느끼는 편인데, 그런 지루함과 매너리즘에 빠지면은 여러분의 공부하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그리고 슬럼프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부하는 기간이 되도록 짧으면 좋은 거고, 약간 단타치기로 토익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해야 될 게 많은데 토익 때문에 발목 잡혀서 다른 걸 못하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하나 말씀해드리고 싶은 게,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떤 강의가 좋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뭐 이게 좋냐 저게 좋냐, 어떤 브랜드가 좋냐, 어떤 브랜드에서도 이 점수대가 좋냐 저 점수대가 좋냐 라는 식의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토익은요 많은 브랜드가 있는 것처럼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토익 강사도 정말 많아요. 그분들의 능력치가 다를까 했을 때는 저는 약간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토익 강의를 좀 잘하시고 못하시고 하는 차이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도 못 느꼈어요. 모든 강의를 다 들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들어볼 수 있는 강의 정도에서 한 3개 브랜드 정도는 들어봤는데, 같은 비슷한 점수대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다 비슷비슷했고, 뭐 어떤 강의가 좀 더 퀄리티가 있다 없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가장 추천하는 강의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강의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환급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 환급이라는 게 생각보다 받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조건이 되게 까다로운 플랫폼도 있고 조건이 되게 쉬운 플랫폼도 있어요. 강의의 질이 비슷하다면 내가 가장 환급을 잘 받을 수 있는 강의가 가장 좋은 강의인 것 같아요. 너무 강의의 퀄리티에 대해서는 크게 염두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투자했을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가장 좋은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막 요즘에는 뭐 아이패드나 에어팟 프로나 이런 것들을 같이 껴서 파는 강의도 많더라고요. 그런 강의를 듣고 그런 기기를 챙기시는 분들도 많던데, 토익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한 번쯤 도전해 보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시험을 보시는 거고 여러분의 능력치를 올리셔서 시험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강의는 그냥 거들 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의가 어떤 게 좋냐라는 거 따지기보다는 내가 다 완수했을 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그 강의를 다 듣고 혜택까지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패커스 강의를 들었고 환급했던 금액만큼은 돌려받았었어요. 투자한 금액을 정말로 아깝게 생각을 하고 날리지 않고 환급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많으셨는데 강의는 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처음에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있겠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 영상 중에 보면은 토익 노베이스였던 분이 딱 11일 동안 ETS 문제집 한 권 딱 풀고 토익을 봤는데 890점이 나오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수능을 잘 보셨던 분이었고 좀 공부를 쉬긴 했지만 그래도 영어에 대한 감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수업을 들었다면은 985에 넘으셨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영어를 읽는 그런 능력이 좋으셨고 영어를 공부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셨고 영어를 읽는데 그렇게 힘듦이 없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혼자 공부를 해도 그 정도의 점수가 나왔던 거지, 아마 교육을 받았다면은 그런 노하우나 팁 같은 거를 더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더 높은 점수를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나중에 그분도 시간이 되면은 토익 공부를 한다고 하셨었어요. 강의를 듣는 이유는 나보다 먼저 토익을 경험해본 사람에게 그런 노하우를 받는 거기 때문에 혼자 독학을 해서 모든 걸 다 배우면은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안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를 공부하는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거예요. 강의를 다 듣는다고 하는 게 시간을 버리는 게 아니고 돈을 버리는 게 아니라 돈을 투자해서 그런 선생님의 노하우를 받는 거기 때문에 꼭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듣고 돈은 환급받고 내 실력은 올릴 수 있는 게 가장 합리적인 공부하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요. 꼭 공부를 하실 때 미리 환급 조건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거 꼭 보시고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후기 같은 거 보시고 만약에 내가 점수를 좀 높게 받았을 때 조금 더 보상이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서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는 이유는 토익 문제를 푸는데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하는 것보다 남이 가르쳐 주는 게 더 빠르니까 그러한 시간을 줄이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투자하는 돈을 환급받을 수 있게 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베이스신 분들은 특히 강의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문법에 대한 거 다 듣지 마세요. 제가 문법에 대해서 소개했던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문법에 대한 것만 우선 들으시고 나머지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면서 공부하면 되니까 문법 때문에 많이 지루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문법 다 듣지 말고 진짜 필요한 거 몇 개만 듣고 독해와 듣기를 꼭 하시고요. 수능을 보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듣기는 꼭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듣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서가 아닌 유형이 달라서 내가 모르는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듣기를 꼭 하시는 이유는 유형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하우를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꼭 강의로 듣기 유형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제 토익을 공부를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이제 2시간 동안 영어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LC 45분, RC 75분 해서 총 그 120분 동안 문제를 연달아서 200문제를 푸는 거를 다 힘들어 하세요. 저도 그랬었고요. 이것부터 해결을 하셔야지 점수가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도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생각보다 문제를 시험장에 가시면은 나는 문제 다 못 풀었는데 그 2시간이 되게 짧다는 걸 느껴보셨을 거예요. 근데 평소에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하면은 잘 안 되죠. 근데 그러한 그 시간 동안 집중을 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키우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개념 강의를 들으실 때는 잘 모르겠지만 그 개념 강의가 끝났을 때는 그 2시간 동안 그리고 특히 듣기하는 45분 동안은 듣기만 집중할 수 있게 공부를 해서 내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돼야지 나머지 것들을 다 적용을 하고 내 능력을 다 쏟아 부어서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연습부터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거는 뭐 따로 시간 내서 연습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 때 딱 시간을 재고 그 시간 동안은 딱 문제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라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은 최소한 문제에 집중을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45분 LC 그리고 75분 RC 동안 그 집중을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나는 그 모든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다 하시면은 그 파트별로 시간을 쪼개서 그 시간 동안은 그 문제만 다 풀 수 있게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유형 파악입니다. 이건 강의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보통 강의를 들을 때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 강의가 있지만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내 스스로 시간을 쪼개서 공부량을 집중시켜서 빠른 시간 내에
그 강의를 다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다른 유혹이 있을 경우 그걸 주체하지 못하여 그 강의를 다 들을 수 없다는 큰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데,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그 시간 동안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강의를 다 들을 수 있다 했을 때 그 유형을 파악하는 데는 온라인 강의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정해진 시간 동안 일정량의 진도를 나가고 그 강의를 들음으로써 내가 알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죠. 대신에 선생님이 직접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만큼 들어오는 건 확실하게 들어올 거예요. 어떤 게 더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강의를 듣는데, 그리고 토익을 빨리 끝내는 데는 온라인 강의도 좋다고 생각해요. 강의를 듣는 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강의를 듣고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 그 강의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은 오프라인 강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어떤 걸 듣든 간에 빠르게 유형 파악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LC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대화 상황에서 나오는지 그런 걸 스스로 정리하기에 너무 양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미리 공부해 보셨던 노하우가 많으신 선생님들한테 배우면은 그만큼 시간 절약이 된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인터넷 강의에 배속 기능이나 또는 진도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는 그 자유도가 더해진다면은 진짜 한 2-3주면은 LC 같은 경우에는 끝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강의를 들을 때에는 최대한 빨리 유형을 파악하고, 유형을 파악하면서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지, 문제가 나왔을 때 적용 스킬까지 꼭 연마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독해 연습입니다. 독해 연습은 항상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독해 연습이죠. 독해 공부를 하면은 LC도 올라요. 생각보다 웃길 수가 있는데 RC 오르는 건 당연하죠. 영어를 읽어야 되니까 RC 오르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특히 지문 파악하고 문제를 이해하는데 RC가 정말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LC도 오르는 이유는 특히 파트 3, 4 같은 경우에 문제를 읽고 보기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키밍을 해야 되는데 독해가 좀 부족하면은 그런 스키밍도 잘 안 돼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 문제와 보기를 다 읽는 게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게 누적되다 보면은 나중에 가다가 한번 삐끗했을 때 그 효과가 커서 시험을 망칠 수가 있고,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봤어요. 독해 공부를 하는 게 단순히 RC 점수를 올려서 하는 게 아니라 LC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평소에 공부를 할 때도 LC 스크립트를 볼 때 독해력이 좀 좋을 때와 아닐 때 그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게 좋고, 좀 많이 보면은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맞긴 하지만 그래도 더 빠른 시간 내에 그 지문이나 스크립트를 이해하면은 좀 따로 다른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측면도 절약이 되니까 꼭 독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독해책을 사서 공부하는 거 추천해드리고요. 아니면은 제가 예전에 말씀해드렸던 인강을 보셔도 좋고, 그것보다는 수준이 높다고 하시면은 파트 7 지문을 하루에 10번씩 어떤 일정량을 잡고 계속 읽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굳이 문제는 안 푸셔도 돼요. 하지만 지문을 계속 읽음으로써 영어를 익숙하게 하고, 그 익숙한 문장들이 많아지면서 내 지문 이해도가 높아지고 속도까지 빨라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꼭 독해 공부를 많이 해주시고, 그게 나중에 시너지가 돼서 성적이 오를 거예요. 이게 고득점 받으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일단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푼다라는 게 가장 크고, 그리고 그분들은 영어 읽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일단 영어 읽는 걸 힘들어하시고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 수 없어요. 연기형 지문에서 못 풀고 시간을 다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시간 내에 다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 독해 공부를 하시면서 그 문장에 있는 단어는 다 외운다 라고 생각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말씀해드린 것 중에 하나가, 토익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다 맞는 문제를 맞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남들이 다 맞는 문제는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대부분이고, 진짜 어려운 문법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그런 문제는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어려운 문제는 어휘 문제 같은 경우인데, 어휘 문제도 독해력이 바탕됐을 때 나름 채워지는 게 많으니까 꼭 독해력을 키우시고 여러분의 읽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가장 토익 점수를 올릴 수 있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들 중요하다고 하시죠. 어떤 분들은 토익책 몇 권을 풀었더니 점수가 올랐다라고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문제풀이를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토익 문제를 접근하는 올바른 노하우가 있는 상태에서 그 노하우를 계속 문제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양치기가 되면은 그 시너지를 받아서 내가 실제 시험을 친다고 해도 점수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올바르게 문제를 풀 때, 그런 노하우가 쌓였을 때 그런 노하우를 많이 적용하는 문제풀이를 하시는 거지,
무작정 문제를 많이 풀어서 점수가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시간을 약간 좀 허비하실 겁니다. 저도 거의 한 달 넘게 시간을 투자했는데 오히려 점수가 떨어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절대 문제풀이량으로 점수가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올바르게 문제를 접근하고 문제를 파악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를 할 때 특히 그 파트에 나오는 문법 문제는 다 개념을 공부를 하는 거죠.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해드렸던 그 중요한 거 몇 개 빼고는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법입니다.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공부를 안 했는데 잘 풀 수 있냐라고 하는데 문법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제 경우에는 문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일반적인 문제는 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법에 대해서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법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독해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언어가 나오고 문법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언어를 이해하는 데는 문법적 지식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언어가 먼저니까 언어를 먼저 언어답게 공부를 하시는 거는 많이 읽고 많이 듣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문법을 공부하는 거는 뭔가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문법적 지식을 알아서 그거에 대한 해당하는 문장을 읽는 거는 뭐 맞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에는 언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문법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적인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문장을 많이 보고 그 문장을 읽고 문장이 어떻게 독해가 되는지를 많이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다음에 어떤 특정 문법에 대해서는 문법적 지식을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문법 강의를 추천해드린 것도 있죠. 그런 걸 들으시면은 공짜로 문법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토익 문제가 RC 같은 경우에 100문제인데 그 중에 문법을 정말 알아서 풀어야 될 거는 한 5문제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틀린다고 하고 나머지 95문제를 맞춘다고 했을 때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문법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맞추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거 한 이후에 990을 찍고 싶다 하셨을 때 문법을 공부하셔도 되고 특정 수준 이상 독해력이 올라갔을 때에는 문법 문제 그렇게 크게 연연해하지 않으실 거예요. 문제를 읽고 듣고 했을 때 그런 능력을 키우는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지 단순히 문법적 지식이 부족해서 나는 토익을 못해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토익 독학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때까지 공부를 하면서 했던 노하우를 알려드렸어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고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맞다고 할 수 없겠지만 제 공부 방법이 맞아서 성적이 오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저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토익 시험을 쳐도 무섭지 않다. 그냥 시간 내에 다 풀 수 있다. 언제 시험을 쳐도 점수 잘 받을 자신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런 경험이 그리고 그런 느낌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모의고사 쳤는데 많이 틀렸다 많이 맞았다 이거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가 문제를 풀 때 내가 오늘 문제는 정말 잘 풀었다 또는 오늘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이 없었다 라는 그런 느낌이 또 중요하니까 그런 느낌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그러면 성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